남은 강의 노트는 좀 뒤로 미루고, 그, 오늘은 남은 시간, 마지막 시간, 유닉스 기초 소개, 이 부분을 강의합시다. 뭐든 어떤 분야를 새로 공부할 때 그 분야의 역사도 간략하게라도 같이 공부하는 게 매우 여러 가지 이유로 바람직해요. 그래서 먼저 유닉스, 리눅스의 아주 간단한 역사를 얘기할 거고, 요 만화도 매우 추천해요. 아무튼 간단히 유닉스 1970년에 미국의 AT&T라는 거대한 미국 대표적인 통신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KT, 그 다음에 SKT 이런 두 통신회사가 크죠. AT&T도 미국의 아주 거대 통신회사고, 이 통신회사에 벨 연구소라고 매우 유명한 연구소가 있어요. 여기서 컴퓨터 연구도 굉장히 역사상 중요한 컴퓨터 연구도 많이 한 중요한 연구소인데, 여기에 이 켄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직도 컴퓨터 역사에서 재밌는 점은 그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직 대부분 살아있다는 게, 또 예를 들자면 뭐 물리학이라면 뭐 뉴턴이랄지 아인슈타인이랄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 옛날 사람이라. 근데 컴퓨터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취미로 작은 게임을 하려고 유닉스 운영체제를 혼자 만들었어요. 그래서 별 기능 없고 작고 단순한, 그렇지만 융통성 있는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거죠. 회사 눈치 안 보고. 그래서 지금 켄 톰슨이, 이 사람이 유닉스도 만든 사람이고, 유닉스, 그 다음에 C 언어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켄 톰슨하고 데니스 리치, 이 두 사람이 유닉스하고 C를 만든 두 사람인데, 잠깐 유닉스 역사를 조금 더 얘기하자면 60년대 IBM 360이라는 메인프레임이 굉장히 잘 만든 아주 유명한 옛날 굉장히 잘 만든 당대의 대표적인 메인프레임 컴퓨터였고,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 히트를 쳤어요. 많이 팔렸어요. 많은 대기업들이 다 이걸 샀어. 그래서 지금이야 IBM이 컴퓨터 업계에서 약간 별 볼 일이 없는 회사가 되어버렸지만, 이때만 해도 컴퓨터 회사의 압도적인 넘버 1등이 IBM이었어요. 그게 이 IBM 360이라는 히트작, 메인프레임 운영체제 히트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어마어마한 성공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이 지금 삼성전자지, 그 당시에 미국의 가장 큰, 지금도 가장 크지 않나? 아무튼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스, 에디슨이 만든 기업이죠. 제너럴 일렉트릭스라는 에디슨이 만든 거대, 당시에 컴퓨터 업계는 아니지만 그냥 미국의 거대 첨단 회사죠. 하고 제너럴 일렉트릭스하고 벨 연구소하고 대학 MIT인가 그럴 거예요, 내 기억에.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IBM 360보다 더 나은 컴퓨터를 개발해서 우리가 저 시장을 우리가 뺏어오자. 그래가지고 멀틱스라는 운영체제 개발을 했어요. 멀틱스. 근데 이게 실패했고, 근데 이 멀틱스 운영체제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켄 톰슨이고, 이 켄 톰슨이 멀틱스 운영체제 개발하는 와중에 틈틈이 그 멀틱스 개발 중인 운영체제에다가 혼자 취미로 작은 게임 하나 만들어서 즐기면서 게임 개발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했었대요. 그런데 이 멀틱스 운영체제 개발이 중단되면서 장비들도 다 반납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발해서 혼자 놀고 있던 게임을 못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러면 그 게임을 어디서 이어서 계속 할까라고
두리번 보니까 그 PDP-7이라는 매우 저렴한 기계인데 이건 컴퓨터처럼 CPU도 있고 램도 있고 있을 거 다 있는데 그 컴퓨터로 사용되기보다는 이 컴퓨터 입출력을 도와주는 보조 기계로 사용하던 저렴한, 성능도 느리고 값싼 저렴한 기계인데 그래도 어쨌든 CPU도 있고 램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다는 거죠. 컴퓨터 입출력을 도와주는 보조 기계라는 건 그 프린트 작업 또는 뭐 카드 리더 또는 뭐 스캔 작업 이런 것을 이런 보조 기계가 해서 입력을 디스크에 저장한 다음에 그 디스크를 컴퓨터한테 넘긴 거죠. 입출력 작업이 느리니까 그것은 컴퓨터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이런 저렴한 보조 기계에서 입출력 데이터, 뭐 프린트, 뭐 카드 읽기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런 기계야. 그래서 별다른 운영체제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지만 컴퓨터처럼 CPU, 램 하드웨어상으로는 느리지만은 있을 건 다 달려있는 컴퓨터 같은 그런 기계였죠. 켄 톰슨이 뭐 느리고 저렴한 기계라서 본격적인 컴퓨터로 쓰기에는 느리지만 나 혼자 게임 하나 돌리는 정도는 충분하겠다. 그래서 PDP-7에다가 그 게임을 이식해가지고 계속 즐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 운영체제도 없는 거예요. 보조기기로만 쓰이고 있어서. 그래서 간단한 운영체제를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만들고 게임도 이식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운영체제 이름이 유닉스야. 그래서 이 멀틱스라는 이름을 패러디한 거지. 멀티의 반대말이 유니잖아. 멀티는 여러 개 다양한 목적을 위한 다양한 기능이 갖춰진 운영체제 멀틱스. 유닉스는 하나의 목적으로 심플하게 만든 운영체제라는 의미죠. 근데 켄 톰슨이 혼자 그러고 있는데 벨 연구소에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운영체제는 다 어셈블리어로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고급 언어는 비효율적이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어셈블리어로만 운영체제를 만들었었는데 그 어셈블리어로 만들면 작고 빠르고 효율적이긴 한데 문제점이 어셈블리어는 기계어 코드하고 1대1 매칭되는 언어라서 기계가 다르면 CPU가 다르면 어셈블리어도 달라요. 그래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면서 CPU가 달라지면 어셈블리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 운영체제를 새로 개발해야 잔뜩 수정하고 거의 새로 개발하다시피 해야 돼. 컴퓨터 업그레이드하는 게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만 다시 설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운영체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이 어셈블리어로 되어 있는데 어셈블리어는 CPU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C는 안 그렇죠. C 같은 고급 언어는 CPU가 달라져도 컴파일만 다시 하면 되지. 그렇지만 고급 언어는 어셈블리어에 비해서 덩치가 크고 비효율적이고 느리기 때문에 운영체제 개발용으로 고급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던 때예요. 근데 데니스 리치가 고급 언어 중에서도 어셈블리어에 필적할 만한 작고 효율적이고 빠른 실행 파일을 만드는 고급 언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C 언어를 막 만든 때예요. 그래서 데니스 리치가 켄 톰슨한테 합류한 거야. 왜 합류했냐면 C 언어가 운영체제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아주 효율적인 언어다라는 걸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똑같은 운영체제를 하나는 어셈블리어로 짜고 하나는 C로 짜서 비교해보면 훌륭한 증명이 되죠. 그런데 마침 켄 톰슨이라는 사람이 혼자 PDP-7이라는 저렴한 기계에 아주 간단한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혼자 어셈블리어로 짰네? 그럼 데니스 리치가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C 언어를 만들었는데 유닉스를 C 언어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켄 톰슨이 적극 찬성하고 두 사람이 C 언어도 같이 공동 개발하면서 유닉스도 하나는 어셈블리어, 하나는 C로 다시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발표된 게 1970년이야. 그렇게 1970년에 유닉스하고 C가 시장에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미국은
미국이 단점도 많은 회사지만 자본주의만큼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나라죠. 그래서 그 자본주의가 발전했기 때문에 미국에는 이런 법, 아주 좋은 자본주의적인 이런 법이 있는데 어떤 거대 기업이 어떤 시장, 어떤 분야를 혼자 독식하는 걸 막기 위해서 독과점 규제법이 있어요. 이 독과점 규제법에 걸리면 그 회사가 그 둘 중에 하나야. 그 회사를 쪼개가지고 작은 두 회사로 나누던가 아니면 그 분야에서 영리 사업을 못 하던가. 지금 그 MS가 그 법에 걸리냐 마냐 그러고 있어요. 만약에 MS가 그 독과점 규제에 걸리면 MS가 윈도우즈 회사랑 오피스 회사를 쪼개야 돼. 근데 거대 통신기업인 AT&T가 그 당시에 그 법에 걸렸어요. 너는 거대 통신기업인데 이제 막 새로 성장하는 컴퓨터 분야에 네가 진출하면 그 당시 IBM이 그렇게 큰 대기업은 아니었어요. 그 작은 이제 막 성장하는 컴퓨터 분야 벤처들이 대기업에 먹혀서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AT&T 너는 컴퓨터 산업에 진출하지 마라고 독과점 규제에 걸렸고 그러면 10년 동안 회사를 쪼개던가 아니면 10년 동안 그 컴퓨터 사업 분야에서 영리 사업을 못해요. 이렇게 걸렸는데 그때 딱 그 70년에 유닉스하고 C하고 완성이 됐네. 근데 AT&T는 회사를 쪼개는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컴퓨터 분야에서 영리 사업을 10년 동안 하지 말자라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유닉스하고 C는 70년에 발표되자마자 영리 사업을 못하니까 AT&T 벨 연구소가 무료로 소스 코드까지 공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오늘날 유닉스하고 C의 그 어마어마한 성공은 이것 때문이야. 무료로 공개됐다는 거. 왜냐하면 유닉스가 그냥 사람 혼자 개인 취미용으로 게임하려고 만든 운영체제라서 완성도도 낮고 기능도 부족하고 그래요. 근데 유일한 장점이 공짜다. 소스 코드까지 공개되어 있다. 그리고 고급 C라는 고급원으로 구현되어 있다. 자, 이거. 그렇지만 느리고 기능도 부족하고 완성도도 낮아. 자, 느리고 기능도 부족하고 완성도도 낮은 운영체제에 굉장히, 그렇지만 공짜고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고급 언어다. 이걸 가장 열렬히 좋아할 만한 분야가 어딜 것 같아요? 기업은 아니야. 기업은 완성도 낮은 운영체제 가져다가 중요한 작업하다가 죽으면 어떡해? 대학이죠. 대학은 성능 좋은 컴퓨터 별 필요 없고 개발할 때는 원래 성능 필요 없잖아. 게임할 때나 고성능이 필요하지. 그리고 대학에서 뭔가 연구하는데 남들이 다 완성해 놓은 운영체제 써보는 게 대학이 할 일이 아니죠. 기능이 부족한 운영체제 가져다가 내가 이 기능 저 기능 개발해서 넣어보는 게 대학에서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에서 성능과 효율을 위해서 어셈블리어로 구현하는 것도 귀찮죠. 대학은 고급 언어가 좋지. 그래서 이게 1970년대 발표되자마자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 유닉스하고 C를 유닉스하고 C 무료고 또 C 고급 언어니까 어셈블리어보다 편하고 그 다음에 PDP-7이라는 매우 저렴한 기계에서 돌아가고 또 유닉스 별 기능도 없지만 어차피 대학에서는 기능 없는 운영체제가 더 좋고 소스 코드까지 공개되었고 기계도 저렴하고 아주 열렬히 환영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유닉스 C를 채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한 10년 이상 미국 대학에서 유닉스하고 C로 대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뭐 MS, 애플, 뭐 그다음에 선, 오라클 등 벤처들이 생긴 게 70년대 말, 80년대 초중반 이때 생겼어요, 벤처들이. 근데 이게 빌 게이츠, 그다음에 뭐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사람들이 대학에서 유닉스하고 C를 공부하고 나온 거야.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든 예를 들어 오라클을 개발할 때도 유닉스에서 C로 개발하고 선 지금은 망했지만 선에서 운영체제 만들 때도 유닉스로 만들고 지금 그 스티브 잡스가 개인적으로 기획하고 만든 운영체제는 지금의 맥 OS X예요.
근데 그것도 유닉스 기반 운영체제고 다 그렇죠. 그래서 유닉스하고 C가 지금처럼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한 거죠. 오케이, 유닉스 역사 그 정도. 그 다음 리눅스. 자, 그런데 드디어 10년 후에 1980년 AT&T 벨 연구소가 이제 독과점 규제에서 10년 만에 풀려났어요. 그랬더니 옳았구나. 그 10년 동안 유닉스하고 C가 그 무료였기 때문에 널리 펴졌죠. 그 널리 퍼진 유닉스, 이제 유료 유닉스를 쓰려면 우리 AT&T 벨 연구소에다가 라이선스비를 내야 돼. 라고 돈을 요구했는데 그 돈이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유닉스가 갑자기 무료 운영 체제가 갑자기 비싸진 거예요. 그때 그게 80년대 갑자기 유닉스가 비싸졌어요. 만약에 80년대도 유닉스가 무료였다면 그 MS-DOS 윈도우즈가 성공 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갑자기 유닉스는 비싸졌고 MS-DOS는 저렴하니까 유료긴 하지만 저렴하니까 그 80년대 MS-DOS가 떴죠. MS-DOS 윈도우즈가. 아무튼 그렇지만 많은 개발자들은 70년대부터 유닉스에서 C로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 386, 80년대 중반에 386 CPU가 나왔는데 386 CPU는 개발자용 컴퓨터가 되기에도 아주 충분한 성능의 CPU가 80386 인텔 CPU부터는 성능이 뭐 개발자들이 이런저런 작업하는 용도로도 충분했어요. 386 전에는 개발자용으로는 좀 80386 인텔 CPU 전에는 좀 느렸고, 그래서 386 CPU용 유료 유닉스도 시장에 있었지만 그 벨 연구소 라이선스비 때문에 비쌌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개인이 사기에는 너무 비쌌어요. 이때 이게 이 사람 이게 당시 그 라이너스 토발즈예요. 리눅스를 만든 이 사람이 1991년 당시 그때 공대생 3학년 21살인데 이 사람이 취미로 한 몇 달 80386 유닉스 커널을 혼자 몇 달 만든 걸 1991년에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 커널의 이름이 리눅스야. 그래서 이 라이너스 토발즈가 만든 건 커널만 만들었어요. 운영체제만. 이 대학생이 만든 이유가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 16비트 8086 인텔 CPU용으로 구현된 아주 작은 교육용 운영체제 미닉스라는, 이게 미니 유닉스의 약자야. 유닉스의 미니멀한 유닉스라는 뜻으로 미닉스를 어떤 유명한 컴퓨터 교수가, 굉장한 컴퓨터 학자이자 교수가 이 미닉스라는 미니멀한 유닉스 운영체제도 만들고 책도 쓰고 그 구현을 설명한 책도 써서 그게 운영체제 공부하는 학생들의 바이블이었어요. 교과서였어. 근데 이 학생도 대학생 3학년 1학기 때 그걸 배웠대. 근데 너무 푹 빠져서 여름방학부터 그 미닉스 커널을 386 CPU한테에다가 이식을 한 거죠. 이식도 하고 기능도 좀 더 넣고. 그걸 91년 그 겨울 12월 겨울쯤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몇 달 만에 완성을 한 거예요. 1.0 버전까지는 아니지만 0.9 버전이 나왔고 그걸 인터넷에 0.9 버전 때 인터넷에 공개했어요. 자, 그런데 역시 대학생 한 명이 몇 달 동안 뚝딱 만든 거니까 완성도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무료야. 소스코드도 공개됐어. 그리고 많은 당대 뛰어난 개발자들이 보기에 대학교 3학년생이 여름방학부터 몇 달 뚝딱 해서 만든 커널이면 나도 할 수 있겠는걸? 나는 왜 못하지?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환영하고 궁금해서라도 그 소스코드 받아서, 대학생이 혼자 방학 동안 뚝딱 만들었으니까 처음 공개된 버전은 소스가 뭐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도 않겠죠. 대학생 한 명이 몇 달 뚝딱 만들 만한 분량이겠지. 실력 있는 많은 개발자들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그 소스를 받아다가, 그 다음에 386 CPU가 또 개발용으로 충분하니까 여기다 그 자기 386 CPU PC에다가 넣어서 돌려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커널만 가지고 운영체제가 완성되는 건 아니고, 많은 또 운영체제 커널에다가 개발 도구, 뭐 기본 유틸리티, 기본 앱, 생산성 앱 등 뭐 많은 도구와 앱이 필요한데, 커널은 딱 운영체제 커널만 말하는 거죠. 라이너스가 만든 건 커널만 딱 하나 만든 거야. 근데 리눅스 이전부터 오픈소스, 유명한 오픈소스 그룹이 있었고, 그 그룹의 그 리더가, 지금도 이 사람이 리더인데, 리처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이 리더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람도 아직 살아있어. 이 GNU 프로젝트가 그 프로젝트 이름이고, 얘네는 역사도 오래되고, 사람도 많고, 실력도 많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개발도구, 기본 유틸리티 앱, 기본 앱,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뭐 GCC, G++ 등등, 여러분들이 사실 커널은 부팅할 때만 커널이고, 부팅된 다음에는 뭐 배시 쉘, 뭐 VI 에디터 등등 많은 우리가 사용하는 개발도구 앱, 이건 다 얘네들이 만든 거예요. GNU가 만든 거. 커널만 리눅스야. 커널만 이 라이너스가 만든 거고. 양은 사실 커널보다도 이런 도구 앱, 얘네들이 양이 훨씬 더 많은데, 이걸 이미 GNU 그룹이, 유명한 오픈소스 그룹 GNU 그룹이 만들어서 갖고 있었죠. 얘네들이 커널만 없었어. 희한하게. 왜 없었냐? 못 만들어서 없는 게 아니라, GNU 허드라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당대 운영체제의 최신 이론을 다 집어넣은 야심만만한 운영체제 개발이었어요. 그런데 멀틱스 운영체제도 야심만만하게 목표를 잡다가 망했듯이 이 GNU 허드도 너무 목표가 야심만만해서 지지부진 완성이 안 되고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놀랍게도 이게 1991년 얘기니까 지금 30년 전 얘기지, 지금도 완성 안 됐대. 지금까지 완성 안 됐으면 앞으로 완성 안 된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때만 해도 GNU 허드라는 운영체제가 완성될 때까지 임시로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자. 그래서 리눅스 커널에다가 이 GNU를 갖고 있던 많은 개발 완성 이메한 이런 도구들, 앱들 모아가지고 리눅스가 발표가 된 거죠. 91년에.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리눅스의 시작이야. 그리고 개발자들이 열렬히 환영했죠. 386PC도 쌌고, 그 다음에 뭐 리눅스 커널과 이런 GNU의 이런 도구들, 앱들 이런 게 다 무료니까. 그런데 개발자용 운영체제였어, 리눅스가. 개발자들만 좋아하지. 완성도, 이 초기 리눅스 커널은 이 대학생 혼자 만든 거라서 완성도도 부족했고 기능도 많지 않았어요. 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운영체제가 아니야. 자, 그런데 지금 리눅스는 기업들에서도 기업들의 서버의 가장 대표적인 운영체제가 리눅스죠. 그러면 그것도 왜 그런가? 그 역사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매우 좋은데, 여기 강의 노트는 안 적었지만 또 2000년에 2010년?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다. 2010년쯤 대충 찍자면 2010년에요. 2010년쯤에 2000년에서 2010년 사이라고 하자. 2010년. 오케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존이라는 회사 알죠? 이 아마존이 처음에 아마존 회사를 창업한 사람은 세일즈맨이야. 지금 아마존 CEO가 세일즈맨 출신이에요. 뭘 세일즈하던 사람이냐면 책 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00년쯤에 인터넷 열풍에 그래서 지금이야 다 동네 서점 다 대부분 없어졌죠. 다 온라인으로 책을 팔죠. 2000년대쯤 아마존 웹 책방, 인터넷 책방을 만든 거죠. 2000년쯤에 아마존 이북 판매, 우리나라 교보문고 같은 걸 만든 거야. 아마존이 우리나라 교보문고 같은 회사였어요. 그리고 이 아마존을 창업한 사람은 책 팔던 세일즈맨이었고. 그런데 매출은 급격하게, 왜냐하면 동네 책방들 다 망하고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책을 사니까
그 매출은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 순이익이 얼마 안 남는 거야. 그래서 왜 순이익이 얼마 안 남는지 분석해 봤더니 매출은 많이 남지만 매출은 성장하지만 그렇게 성장하는 만큼 그 번 돈을 IT 비용으로 다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선 운영 체제 플러스 컴퓨터 그다음에 오라클 DB 또 이 당시에 썬과 오라클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대기업들이었죠. 그래서 아마존이 자기가 인터넷으로 책 팔아서 번 돈이 다 썬하고 오라클 장비 소프트웨어 사는데 다 나간다라는 걸. 그래서 뭐 순이익이 거의 별로 안 남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마존 그 CEO가 회사 그 개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대안이 없느냐? 그랬더니 개발자들이 대안이 있기는 하다. 이 대학생이 만든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있고 이런 또 이 GNU 그룹에서 만든 이런 오픈소스 개발 도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MySQL이라는 오픈소스 DB도 있고 대안이 있긴 한데 그것이 기업용으로 써도 될 만큼 완성도가 높은지 문제없는지는 증명된 바가 없다. 이렇게 오픈소스 운영체제 리눅스랑 MySQL DB로 개발해서 운영은 할 수 있지만 안 죽는다는 보장을 못한다. 그러면 그 죽지 않게 어떤 뭐 대비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그 아마존 CEO가 개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있다. 뭐냐면 한 대로 운영하다가 한 대가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뭐 여러 대를 묶어서 운영하면은 한 대가 죽어도 나머지가 살아있으면 그럭저럭 운영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렇게 컴퓨터 여러 대를 묶어서 운영하는 시도를 해본 적은 없어서 나도 그게 가능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성공한다는 보장은 못한다. 자, 여기서 아마존 CEO가 결정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개발하는데 몇 년 걸린다고 하니까 그 몇 년 동안 막대한 개발비 투자하면서 그 개발에 이익도 아까 순이익이 별로 안 남다고 그랬죠. 순이익도 별로 안 남는 상황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개발을 하다가 그 개발이 망하면 아마존도 망하는 거지. 근데 그 개발이 만약 성공하면 이제 도서 판매로 번 돈을 썬과 오라클한테 IT 비용으로 다 지불하던 것이 이제 더 이상 지불 안 해도 되니까 순이익이 많이 남는 거죠. 자, 이거 인생을 건 아마존이라는 기업과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인데 이 도박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리눅스, MySQL 등 오픈소스 도구들 그다음에 자바도 오픈소스 그 당시에는 완전히 오픈소스 개발 언어였어요. 지금은 이놈의 오라클이 유료화했지만 아무튼 자바, 리눅스, MySQL 이런 것들의 오픈소스 기술들의 조합으로 그 아마존 쇼핑몰을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시스템의 이름을 처음 붙였지. 아마존 클라우드라는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아마존 쇼핑몰 개발에 성공했고 운영에도 성공한 거죠. 인생을 건 도박이 성공한 거지. 그리고 나서 이 CEO가 그 세일즈맨이다 보니까 감각이 있어. 무슨 감각이 있냐면 이 클라우드 시스템 우리가 개발한 거 우리가 책만 팔지 말고 우리가 쇼핑몰만 운영하지 말고 우리가 방금 만든 클라우드 자체 서비스를 팔아보는 건 어떨까? 우리 말고도 다른 기업도 이런 고민을 할 테니까.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자신들이 개발한 클라우드를 더 용량을 확장해서 다른 기업한테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시스템을 임대하는 거죠. 니들이 돈만 지불하면 우리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운영해 줄게. 이 아마존 클라우드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도는 우리 아마존 쇼핑몰 빵빵하게 잘 돌아가는 거 봐. 이미 검증됐잖아. 자, 그럼 다른 기업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우리도 아마존처럼 돈 투자해서 우리 자체 클라우드를 만들 건가? 아니면 그냥 아마존한테 돈 내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할 건가? 구글이나 MS나 오라클 같은 개발 IT 기업은 만들 수 있는 기술력 개발자들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지. 그렇지만 넷플릭스 같은 그런 회사는
그렇게 실력 있는 개발자들 자체적으로 많이 없으니까 넷플릭스가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운영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시작은 책 팔던 회사에서 교보문고같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매출액 1, 2위를 다투는 IT 기업이 된 거죠. 인생을 건 도박이 정말 대박이 난 거죠. 자, 이 아마존 때문에 자, 이제 선이 망했어요. 그 비싼 선 운영체제와 선 컴퓨터 아무도 안 사, 이제. 리눅스 운영체제는 공짜인데. 그 다음에 컴퓨터도, 리눅스는 PC급 컴퓨터가 저렴하죠. 선 컴퓨터는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라서 좀 비싸. 신뢰도는 훨씬 높지만 비싸. 근데 PC급 컴퓨터 하드웨어들은 신뢰도는 낮지만 어차피 몇만 대, 몇십만 대 묶어서 돌리니까 한두 대 죽어도 상관없지. 그래서 선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래서 오라클에 합병됐어요. 그리고 오라클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도 여전히 오라클 DB를 운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라클이 선을 먹어버렸고, 그래서 오라클은 살아남았고, 대신 오라클은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 오픈소스 기술 중에서 자바도 선이 만든 거야. 선을 먹으면서 자바를 인수했고, 선을 먹으면서 선이 만든 자바도 인수했고, 오라클이 자바를 유료화했죠. 아무튼 오늘날 리눅스가 그 기업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배경에는 사실은 아마존이 있어요. 반면에 그러니까 아마존 CEO는 아주 대담하면서도 똑똑 훌륭한 결정을 한 거죠. 반면에 또 이런 역사도 있어. 이건 다른 얘기지만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만들자마자 바로 히트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2000년대 중반에. 그런데 대학생들이 아이폰 같은 거 우리도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처음 만든 아이폰 이런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작았어. 그래서 리눅스를 가지고 약간만 뚝딱뚝딱 하면은 아이폰과 비슷한 걸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실력 있는 대학생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창업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게 안드로이드야. 대학생 몇 명이 창업해서 만들었고, 만든 다음에 아마존 그렇게 만든 1.0을 가지고 이걸 이제 이게 스마트폰 운영체제니까 스마트폰에 넣어야지. 그러면 스마트폰 제조업체 어디하고 손잡고 거기에 넣어야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접촉을 한, 제안을 한 스마트폰 제조회사가 삼성전자였어요. 삼성전자는 이 안드로이드의 가능성을 알아볼 만한 안목이 당시 삼성전자 CEO가 그 안목이 없었지. 그래서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를 만든 그 대학생들이 그 다음으로 접촉을 한 그 회사들 중에 하나가 구글이었고, 구글이 알아보고 그 대학생을 일약 구글의 부사장으로 스카우트해서, 구글의 부사장이니까 연봉이 어마어마했겠지. 삼성은 대학생들 몇 명이서 뭔 소리야? 하고 내쫓았는데, 삼성은. 구글은 그 대학생을 구글의 부사장으로 바로 채택했고, 그래서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대학생을 삼성전자 부사장이나 이렇게 앉혔다면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가 훨씬 더 잘 나가는 회사가 되어 있겠죠. 오케이. 역사였고, 그 다음 WSL2라고 이게 지금 윈도우스 10, 윈도우스 11, 윈도우스 10부터는 완전한 리눅스 커널이 윈도우스 운영체제에 포함되어 있어요. 윈도우스 운영체제에 포함된 리눅스 커널을 WSL, 지금 현재 버전 2, 이게 뭐의 약자냐면 윈도우스 서브시스템 4 리눅스 버전 2라는 약자고, 이 수업에서 우리가 지금 리눅스 명령들을 배울 거죠. 개발자는 리눅스에서 작업하는 게 바람직해요. 특히 백엔드 개발자는. 그래서 윈도우스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이라면 WSL2에서 작업하는 걸 매우 추천해요.
WSL2 설치 및 사용 방법은 구글링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설치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건 리눅스 명령이 어려운데 어차피 리눅스 명령은 우리가 중간고사 끝난 다음부터 이 수업의 목표가 리눅스 명령에서 뭔가 구축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윈도우즈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학생은 강요는 아니고 이 수업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git bash shell, git bash shell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보다는 내 컴퓨터도 WSL2를 설치해 놨는데 이게 뭐냐? 이게 내 컴퓨터의 WSL2 프롬프트예요. 배쉬쉘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이걸 매우 추천해요. 그래서 리눅스 명령 수업 시작하기 전에 WSL2 설치 및 사용 방법 구글링해서 이거 켜서 여기서 실습하는 거 매우 추천해요. 예를 들어서 리눅스에서 개발하면 여러 가지 똑똑한 개발자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용 라이브러리 도구들 굉장히 리눅스에서 잘 돼 있고 많아요. 근데 어떤 것도 하냐면 지금 매 수업 내 녹화하는 거 알죠? 녹화해서 이런 MKV 파일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MKV 파일들을 이제 쉬는 시간은 끊고 수업 설명 시작하면 다시 키고 하니까 끊겨서 여러 개 만들어지죠. 이걸 하나로 묶을 때 파이썬 스크립트로 간단하게 구현해서 동영상들 이런 거 묶고 쪼개고 이걸 파이썬 스크립트로 개발해서 작업하고 그 작업도 이 WSL2에서 작업 개발하는 게 훨씬 개발이 편해요. 라이브러리가 많아서 도구도 많아서 이거 매우 추천하고 그 다음에 맥 사용자는 터미널이 그냥 완전한 유닉스니까 맥 사용자는 터미널에서 하면 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역사 알아두는 게 여러분이 IT 학생이니까 IT 역사 이것저것 알아두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해요. 특히 어떤 측면이냐면 이제 사회 나가면 시장의 흐름도 알고 기획도 하고 해야 되지. 그러면 과거 어떤 기업은 어떤 이유로 성공했는가? 어떤 기업은 또 뭐 때문에 실패했는가? 그 성공과 실패의 요인이 뭐였나? 기업의 성공과 실패 뿐만 아니라 기업 말고 어떤 기획, 어떤 새로운 기획이 왜 성공했고 왜 실패했나? 이런 거 알아둬야 될 텐데, 그래야 유능한 이제 기획자, 사업가, 여러분 평생 개발만 할 거 아니잖아. 기획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할 사람도 있겠죠. 그런 욕심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역사가 매우 유익할 거예요. 이거 추천해요, 이거. 아직도 살아있나? 여기 만화인데 내용이 아주 충실해요. 죽었나? 이게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더라고. 가끔 한번 다시 요 주소 들어가 보고 안 되면 이게 제목이니까 이 사이트 제목이니까 이 사이트 제목으로 한번 검색도 해보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해요. 아마 서버도 개인이 운영하나 봐.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면 이렇게 24시간 365일 살아있지는 않겠지. 아까 말했듯이 리눅스라는 이름이 붙은 건 커널이고 리눅스 커널이고 그 다음에 이런 명령들 그 다음에 개발 도구 이건 사실은 리눅스의 일부가 아니고 GNU 그룹의 그래서 리눅스에서 C 컴파일러 이름이 GCC고 C++ 컴파일러 이름이 G++죠. 이게
이 G가 GNU의 약 첫 글자 G예요. 이제 배슈 쉘, 뭐 이런 것들이 다 GNU 그룹 거야. 리눅스의 일부가 아니야. 쉘. 그래서 사실은 그냥 리눅스 명령의 사용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명령들은 엄밀히 따지면 리눅스 운영체제에 포함됐다기보다 GNU 그룹 거죠. 리눅스라는 이름은 커널이지 사실은. 커널의 이름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굳이 귀찮게 구분하나 그냥 리눅스 운영체제의 명령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은. 그 깃의 앞 글자 G도 나도 GNU의 G 아닐까라고 짐작을 해요. 물론 리눅스 만든 깃을 만든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그 얘기도 해야겠구나. 이 리눅스 커널 만든 이 대학생이 깃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은 그 처음에 리눅스 커널 그 버전 관리를 한 그 버전 관리 도구는 그 돈 내고 쓰는 상용 시스템이었어요. 상용 도구였고 그렇지만 이 리눅스 커널 개발에 한해서만큼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상용 그런 돈 주고 파는 회사의 버전 관리 도구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리눅스 커널 만드는 사람도 일부 이러이러한 기능은 돈 내야지, 돈 안 내면 일부 이러이러한 기능은 못 쓴다. 라고 갑자기 돈을 챙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사람이 화를 잘 내는 걸로 천재로도 유명하지만 화를 굉장히 잘 낸대. 이 사람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니 그까짓 게 뭐라고 돈 받으려고 하나? 라고 하면서 리눅스 커널 잠시 한 3주 중단 그리고 3주 동안 뚝딱뚝딱 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깃으로 이전을 했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큰일 났지. 왜냐하면 그 리눅스 커널을 만들 정도 개발자들이라면 다 어마어마한 실력 있는 개발자들인데 그 사람이 그동안 자기 회사 버전 관리 도구 쓰다가 그래서 커널 만들 때는 무료로 썼지만 회사에서는 유료로 썼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리눅스 커널을 다른 버전 관리 도구를 사용해? 그럼 회사에서도 그거 쓸 텐데? 가지고 부랴부랴 이 사람한테 계속 무료로 다 쓰세요라고 그렇게 부탁했지만 늦었지. 이미 늦었지. 그래서 그 회사 지금 망했어요. 그리고는 당연히 망하지. 이 사람이 그렇게 화가 나서 3주 동안 뚝딱뚝딱 만든 깃이 이제 모든 개발자들의 표준 버전 관리 도구가 된 거지. 천재지. 세상은 넓고 천재도 많지는 않지만 가끔 이런 대단한 천재들이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깃을 만든 게 아니라 화나서 몇 주 뚝딱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 만드는 것만 두고 그 깃 사용법 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지. 이 사람은 몇 주 뚝딱 만들었는데. 오케이. 자, 마칩시다.